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해 뜰 때 눈 떴다가 해질 때 눈 감는 무료한 생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어서 쓰지도 못할 몸, 하루빨리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다시는 제 인생에서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정말 인간 쓰레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술이며 도박에 찌들어 있던 것은 물론이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해주길 원했습니다. 대체 제 팔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놈을 만나게 되었는지. 애초에 결혼 자체도 그리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껏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어거지로 결혼했더니 남편 놈은 저러고 있고 속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제 인생이 가장 중요했는데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은 한 톨도 신경 쓰지 못하고 매일같이 남편 밥은 뭘 차려줘야 할지, 집안일은 또 언제 다 해야 할지, 그러면서 또 돈은 언제 벌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동안 스트레스성 탈모도 왔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정도만 봐도 아마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나마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죠. 저한테 금방 질린 남편은 참다 꺼낸 제 이혼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고생한 비용에 대해선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위자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놈으로부터 제 인생이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남자도 안 만날 거야. 첫 남편을 만나고 정말 남자라는 족속을 다 믿을 수 없겠더군요. 물론 압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도 많고 자기 아내면 죽고 못 살아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있게 구는 남자들 많다는 걸요. 그런데 이런 건 머리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슴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남편과 이혼했을 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 너 지금이야 전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분명 외로워진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과 다시 한번 결혼 생활하길 원했어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 타령을 하니 아주 결혼이란 단어에 알러지가 생기겠더군요. 그래도 매번 단호하게 나는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니 나중 가서는 제게 결혼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도 차차 줄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길을 제 발로 다시 걸어서 들어간다는 건 제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거의 7년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능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감당할 정도가 되었죠.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자 혼자 살기에 아주 빠듯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죠. 40이었던 제 나이에 비해 2살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가 있던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은 식당에서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저녁에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죠. 아니요. 일 끝나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를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가끔가다 자판기에서 뽑아왔다며 건네주는 커피 한두 잔이나 어쩔 수 없이 받아먹었고 그 외에 밖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할 때면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냥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그 어떤 여지를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제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당시 식당 사장님이 아이고, 저렇게 미금 씨가 좋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줘. 밥 한 번 먹는다고 어디 다른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였죠. 그쯤 되니 저도 그 남자가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더군요. 차라리 아예 인격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끔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제법 배운 사람 같고 그리 나빠 보이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볼까? 그래, 한 번만 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바로 거절하자. 그러면 그 남자도 다시 나한테 만나보자는 이야기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대시를 시작한 지 약 반년 만에 그 남자와 처음으로 만날 결심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자는 참 매너가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서 맛집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유머가 있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데이트 내내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고 저도 그 남자가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든 이상 이전처럼 무작정 거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는 없었던 아들까지 낳았어요.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처음으로 이 세상 빛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드는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재혼한 남편이 워낙 가정에 충실하고 제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구는 통에 저는 이대로 아들과 남편과 셋이서 한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또 오늘 늦게 들어온다고? 아니 농사 지을 것도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맨날 나가. 또 일한답시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이놈의 여편네가 내 발로 내가 나갔다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무렵 남편은 변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따라서 특별히 바쁜 시기가 있고 유독 한가한 시기가 있는데 남편은 농사일 자체는 열심히 했지만 언제부턴가 자꾸 다른 일이 있다면서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다 크지 않았고 식사 차리랴 청소하랴 애 키우랴 몸이 3개여도 부족한 저는 되도록이면 남편이 집에서 저를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집에만 있었으면 눈에라도 보이니 안심이라도 되지. 매일같이 밖에 나가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한 번 밖에 나가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뻔했죠.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간다고 하던가. 왜 일을 하고 오겠다고 얘기하면서 나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새벽 늦게 들어오는지. 하루하루 속이 터졌어요. 그나마 아이가 있어서 버텼지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에 일이 터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는 저에게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편도 언젠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동네에서 웬 젊은 여자 허리를 끌어안고 거나하게 취한 채 돌아다닌다는 걸 옆집 사시는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양반이
애도 있는데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그만큼 화도 많이 났어요.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농사도 돕고 집안일까지 다 신경 쓰는데 남편은 팔자 좋게 다른 여자나 만나고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 여자도 있는 판에 호강은커녕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불쌍했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안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간도 크게 동네에서 바람을 피냐? 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네가 여자다워야 내가 바람을 안 필 거 아니야. 에이, 이런 더러운 집구석 다시는 안 들어와. 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홧김에 나간 거라고 시간 좀 지나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남편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남편이 허리를 껴안고 돌아다니던 그 여자랑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밭일과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 굶는 건 상관없어요. 한 끼 못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제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학교 다녀봤자 서울처럼 엄청 좋은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골 학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었던 만큼 저는 제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몸도 갈고 인생을 갈아서 살았습니다. 코피도 엄청 나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쓰러져서 몇 시간 동안 못 깨어난 적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간 그대로 굴러 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읍내까지 가서 병원에 갈 만한 시간은 안 났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면 없는 시간 쪼개서 쉬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고 때로는 정말 당장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힘들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한 적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 공부 엄청 잘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전 과목 만점도 여러 번 받아왔어요. 잘은 몰라도 시골 학교가 서울 학교에 비해선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거든요. 공부 못하면 성적이 잘 나오긴 힘든 상황에서 아들은 제대로 된 문제집 같은 것도 몇 권 없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만 성공하면 바랄 게 없어. 아들은 그렇게 일취월장하니 부모로서 저도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참 컸습니다. 나는 비록 이런 시골에서 능력도 가진 것도 없어서 농사나 짓고 식당 일이나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어서 서울로 가서 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들을 더욱더 채찍질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어디 부잣집 사모님처럼 호강하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들이 성공을 하면 실패한 제 인생도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가기 전까진 그럭저럭 말을 잘 들었어요. 비록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반항도 하고 제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말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은 대학교 입학 확인서를 받자마자 완벽하게 변해버렸어요. 참고로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젠 나에게도 예비 의사 아드님이 있다고. 비록 내 결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기대감이 아들에게는 어찌 보면 부담이었나 봐요. 게다가 사실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봤자 정말 잘 사는 집의 부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간 건 아들인데 저는 한동안 아들이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것에 제 지분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의대에 합격한 게 무슨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른 집 애들은 삼시세끼 보양식 차려주고 문제집도 수십 번 사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엄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내가 의대에 합격한 건 내가 잘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코피 터져가며 공부한 결과라고요. 아들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한 날, 저는 제 고생은 하나도 몰라주는 아들이 너무 밉고 서러워서 살면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배은망덕한 녀석이라면서요. 그러나 아들도 그동안 살면서 쌓인 게 많았는지 제 말에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죠. 그 이후 아들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10번을 전화해야 한 번을 받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전화를 해서 안부 좀 묻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아들은 그런 대화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제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돈이 부족한데 용돈을 줄 수 있냐는 등의 내용이었죠. 아들이 의대에 갔는데 용돈이나마 턱턱 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사정은 그때도 그리 나아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용돈을 못 주거나 주더라도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보태주는 게 전부였죠. 그럴 때면 아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는 부모님이 맨날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다 내주시는데 나는 겨우 용돈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부잣집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고 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에겐 세상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거. 하지만 전 그러지 못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제가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의사가 되면 부모님이 병원도 차려주고 그런다는데 자기는 병원 차릴 돈이 없어서 남의 병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요. 사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저희는 말만 부모 자식이었지 실제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들에게 미안하니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제가 부모로서 영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뭔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니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겠죠. 아들은 아마 제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날도 더운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려나? 걱정되네. 저도 다른 집 부모 자식들처럼 자식이랑 하하호호 웃으며 친한 관계가 되고 싶었어요. 물론 당장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나중에 아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늙은 제가 안쓰러워서라도 부모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박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아들의 결혼식이었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순간까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서 연애를 하고 다니겠거니 했죠. 사실 결혼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자친구 소식 한번 들은 적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저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는 저 결혼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은 따로 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저 결혼하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아들놈 결혼식을 이렇게 통보받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오묘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난 도대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힘들게 키웠건만 수치심과 이상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잠식해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도 한동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벙쪄 있다가 다시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서는 며느리가 있는 것도 몰라서야 되겠어?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한번 인사는 하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둘게. 와이프 될 사람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인사는 힘들 것 같아요. 부모가 엄연히 있는데 결혼을 혼자 정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며느리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별 수 있나요? 저는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나서 꼭 한번 소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한테 대체 언제 전화가 올까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제게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전화가 아니라 친척의 문자였습니다. 삼촌 결혼식 하는 거 왜 안 알려주셨어요? 삼촌 SNS 안 봤으면 결혼하는 것도 모를 뻔했잖아요. 그날 가면 되는 거죠? 아니, 분명 제 아들은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소식에 놀라서는 무슨 결혼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SNS에 청첩장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는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와달라는 식으로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터넷,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 묻고 물어서 그 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친척이 잘못 안 것이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아들은 정말 결혼식을 하는 상황이었죠. 이미 식장도 잡혀 있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날짜도 잡혀 있었고, 대충 다른 사람들과 대화한 내용 같은 걸 보아하니까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다 청첩장도 나눠준 것 같았어요. 진짜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 제가 결혼식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들 입장에선 저를 애초에 혼주석에 앉힐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였겠죠. 다른 건 아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었고, 가끔 아들이 너무 속상하게 말한다고 해도 그만큼 제가 부족함이 많은 부모였으니 그 죗값이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 내가 설마 부모인데 결혼식에 갔다고 해서 화라도 내겠어? 그래서 저는 관광버스 2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잔뜩 불렀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아마 100명 이상은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들 결혼 당시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식장 크기만 크다면 몇 명이 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아들 결혼식 날에 맞춰서 빌린 관광버스에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내심 아들이 결혼식장에 방문한 저를 보면서 저에게 결혼식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찔리고 미안해하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이니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좋으니까 하객들을 잔뜩 데리고 간 저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르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식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줄에 보는 사람도 놀라고 이미 일찍 들어와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있었던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서서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려 했지만
순간 문득 눈길이 간 혼주석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쪽 혼주석에는 웬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저에게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를 연기해주는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는 저 대신 부모님인 척 앉혀놓고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만 분위기상 제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수밖에 없었고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댁은 소위 말하는 격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어머니라는 이야기에 놀라 자빠지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의 며느리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아들은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결혼식 상황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 아들의 표정, 그리고 며느리, 사돈댁의 표정, 그리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창피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이미 동네에서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여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도 창피해서 못 걸어 다니고 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꾼 지 오래인 것 같고 제 쪽에서는 아들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네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로서 아들 결혼식에 간 건데 이렇게까지 연이 끊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참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